오늘 이 영상만 잘 보시면요, 이혼소송에서의 가압류 가처분은 거의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재산분할이 필요한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게 뭘까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인데요.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돈 받자고 하는 소송인데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 배우자 재산을 전부 가압류할 수 있나? 그리고 가압류 비용은 또 얼마나 드나? 가압류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가압류만 해놓고 이혼소송은 나중에 할 수도 있나? 마지막으로 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을 오시면 변호사님 가처분해주세요 또는 변호사님 가압류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부탁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는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 원리를 알려드려 볼게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 그리고 가처분은 물건, 특히 부동산 같은 거를 받기 위한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청구인지 등을 변호사님과 상담하신 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은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압류인데요. 돈을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이죠. 그리고 법원도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결정을 조금 더 쉽게 내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하에서는요, 가압류를 전제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처분도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질문. 배우자 재산 전부를 가압류해둘 수 있나?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님, 남편 명의 전 재산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남편이 갖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5억짜리 상가 하나, 예금 2억, 주식 1억이 있다면 전부 합쳐서 남편 재산이 18억이죠. 그 중에 50%의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면 18억의 절반인 9억 원을 가압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아파트의 절반인 5억, 상가의 절반인 2.5억, 예금의 절반인 1억, 주식의 절반인 5천만 원, 이렇게 전 재산에 조금씩 가압류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다 잡아두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채무자인 남편의 재산 처분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의 재산 분할 몫이라고 주장하는 9억 원을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에 가압류 9억을 건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가압류의 목적이 채무자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확실히 집행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배우자 재산 전부를 가압류하는 건 어렵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다면 어떤 재산부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부터, 그것으로 채권 확보가 부족하다면 예금, 주식 등의 채권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도 결국 채무자, 즉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궁금하신 질문. 그러면 가압류하는데 돈은 얼마나 드냐는 건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는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압류까지 하려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별도의 신청 절차에서 대부분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외에 법원에 납부하셔야 되는 공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형태로 가능하고요. 가압류하려는 액수가 1억이라고 한다면 한 25만 원 정도의 증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 수수료가 1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가압류하려는 액수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죠. 부동산 가압류는 보통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2, 3주
정도 걸리고요. 그 외에 채권 가압류,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예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은 제3채무자라는 집주인이나 그런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송달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 가압류만 해두고 이혼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일단 재산만 확보해두고 소송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싶은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혼소송 할지 말지 고민하는 도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결론은 가능하지만 일단 가압류만 하고 3년의 기간 동안은 가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물론 가압류를 당한 배우자가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걸 해서 가압류한 사람한테 빨리 소송 제기해라 라는 독촉을 해온다면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만 해둘 순 있지만 당한 사람이 소재기를 하라고 요청하면 소재기를 강제당하거나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데요. 지금까지는 가압류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압류를 당한 분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가압류를 당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가압류가 갑자기 들어와서 은행에서 빌린 사업자금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당하기도 하시고요. 터무니없는 과도한 액수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의 부당함을 법원에 다투어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건 법원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가압류된 액수를 공탁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소송 중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전초 단계이자 재산 분할을 위한 첫 단추,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상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